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노스톡입니다. 예, 네. 오늘은 둘 명이서 하게 됐네요. 예, 오늘 주인공은 오리나 우리 연구원이 네. 사실 옛날에 그 유통 네. 내수하다가 이번에 사실 그 네이버 플랫폼을 맡았거든요. 네. 네. 플랫폼 맡았는데 되게 안 좋아요, 상황이.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자료가 네. 내가 하자고 그랬어요, 사실은. 왜 하냐면 이 자료에 그 결국 플랫폼의 변화, 구독 모델에서의 어떤 AI 시대가 나오면서 생긴 변화, 네. 빙의 어떤 구독자 수,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자료 내용들이 실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도 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되게 관심 많은 이커머스라던가 네. 또 네이버 카카오의 미래에 대해서도 있으니까 이걸 갖다 이렇게 좀 다 할 수는 없고 굉장히 방대한 자료거든요. 네. 네. 각 잡고 쓴 것 같아요, 보니까 자료를. 네, 네, 네. 왜냐면 각 잡고 썼는데 각 잡고 쓴 걸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우리나라 연구원 또 컨디션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좀 사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한 1시간 내로 한 40, 50분 내로 네. 인텐시브하게 갑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유노스톡 둘이서 해야 되나요? 아, 그러네요. 얘는 누구예요? 이름이? 얘는 오랑이 PD라고. 그래요? 네. 진짜 유치하다. 예, 그럼 시작할까요? 네. 예, 유노. 스타트. 네. 플랫폼 미쳤다. 폼 미쳤다. 자료이고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띄어쓰기 틀렸다고 그러시는데, 예, 요즘 유행하는 이 폼 미쳤다. 장난 아니라는 뜻이죠. 요즘 유행어예요 이게? 네. 제가 몰랐어 지금. 플랫폼 미쳤다로 지금까지. 아, 네. 폼 미쳤다. 폼 네, 미쳤다? 폼 미쳤다. 어. 그래서 어. 아, 오늘 폼 미쳤는데? 약간 오늘 좀 대박인데?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내용은 여기 8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폼 미쳤다 플랫폼 최근에 좀 어떤 상황인지 설명드린 다음에 이 플랫폼들이 돈 버는 게 결국에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찾는 생활에서 검색 쪽, 그 다음에 이걸 통한 광고, 그 다음에 이제 사는 생활은 이커머스, 그 다음에 노는 생활은 콘텐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가 돈을 지금 벌고 있는 주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작성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보시면 그림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람을 그냥 딱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뭐 예를 들어 학생이라든지 주부라든지 뭐 은퇴하신 분들 포함해서 하루 일과표를 그려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모두 계속 플랫폼과 함께 하고 있는 삶을 지금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을 하는 부분은 이제 20세기 산업화 시대 때는 이 규모의 경제가 공급이랑 관련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공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원가나 비용이 떨어지는 효과가 났다 보니까 성장에 도움을 줬던 요소가 이제 공급이었었는데 이 플랫폼들은 이 수요를 통해서 이 효과를 내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내고 있다. 왜냐하면 이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선순환과 가치가 증대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불리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사업이든 갖다 붙이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그런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12페이지의 그림 7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리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플랫폼 기업들 주가는 이제 할인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빠지게 됐고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지금 보시겠지만 53%씩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들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네 개 그림이 있는데 이 원격 수업도 그렇고 재택근무자도 그렇고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디지털 소비하는 것도 그렇고 설렁탕이나 냉면처럼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이제 배달이 잘 안 됐었던 그런 것까지도 이제 넘어왔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70억 인구들이 온라인 그리고 플랫폼들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새롭게 경험을 하고 학습했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닷컴 버블 시기에 수혜를 많이 받았던 기업들처럼 닷컴 버블 시기 끝나고 이제 수혜 받았던 기업들처럼 마찬가지로 플랫폼들도 이제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앞부분은 네. 어떻게 보면 그
저도 사실 올해 봤던 것 중에 네이버를 유심히 봤었거든요. 네. 금리가 좀 진정되면 항상 우리가 성장주에 대한 할인율이 바뀌기 때문에 올라갈 네. 것이다. 근데 이제 파트 2 내용이 사실 이 자리에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네. 뭔가 그러한 검색하는 곳에 힘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AI 등장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메타버스 같은 건 사실 게임 체인저로 안 보였거든요. 많이 그죠. 쓰지도 않고. 네. 사실 옛날에 이제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는 긴가민가 하다가 애플이 어쩌면 완전 게임 체인저가 돼가지고 지금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AI가 들어오게 되니까 굉장히 고민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색 네. 시장 위주의 이러한 소위 플랫폼 기업들에서 새로운 플랫폼 형태로 진화되는 건지 네, 네. 그 내용을 할 때는 이 장에서 말할 텐데 네네네. 하여튼 이 부분이 제가 사실 이 자료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같이 네.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네네. 가족을 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 지금 검색량을 보시면 이렇게 확 빠졌어. 그동안에 이제 다음 좀 먹거리라고 여겨졌던 이 메타버스가 사실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라는 점 때문에 장난 같았잖아. 그냥 맨날 사람 같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 나는. 예전에 그 프리첼 아바타 응. 꾸미는 거랑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뭐 딱히 뭐가 없었다. 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이거 리얼리티라고 이 VR 기기 내면은 한 번 더 붐이 일 거라 봤었었는데, 근데 이제 팀 쿡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메타버스보다는 이제 MR 혼합 현실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리얼리티도 원래 진짜 안경처럼 나올 예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오큘러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좀 단점들을 보완을 할 거라 기대했었는데, 근데 결국 똑같이 이렇게 오큘러스 형태로 좀 무겁게 나오다 보니까 뭔가 좀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이벤트들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등장을 한 게 아무래도 이제 GPT이고요. 그쵸? 네.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랑은 다른 점이 진짜로 실제로 인간의 수고를 줄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용자들을 유입을 시킬 수가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GPT-4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이제 5가 나오게 됐을 때는 이미지랑 더불어서 비디오까지도 넣을 수 있도록 지금 추가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한 번 더 레벨업 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중에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인공지능이 분석형 AI가 있고 생성 AI가 있어요. 분석형은 그냥 짜둔 거에 그대로 대답을 하는 거여서 여러분들 은행 이제 앱 들어가셔갖고 챗봇이랑 상담하려고 하면은 그냥 엉뚱한 얘기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보니까 잘 안 써졌는데, 이제 생성 AI는 진짜 사람이 일을 하는 형식이랑 똑같이 지시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을 찾고 정해진 답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아낸다는 점이 앞서 보신 그런 분석 쪽이랑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 AI라는 거는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을 보통 베이스로 뒷단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에 학습시킨 이 파라미터라고 불리는 이 지표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더 훌륭한 모델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한 100조 개 정도가 GPT-4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우리 뇌에 들어가 있는 이제 뉴런하고 시냅스가 상호작용 통해서 우리가 이게 뭐 학습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발현을 하는데, 이제 그게 보통 수백 조 개다 보니까 진짜 거의 쫓아온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이게 네. 됐잖아요. 균형이라는 게 이게 네. 결국 어느 인계 수준을 넘어가니까 그죠. 얘들이 스스로 답변을 하기 시작한 건데 네네네네. 이거가 저도 책 같은 거 보니까 뇌에 갖고 있는 거나 이거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더라고. 네, 맞아요. 나중에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게 네. 가능하겠구나 생각이. 그리고 거짓말도 할 것 같고. 이미 챗GPT는 거짓말을 많이 맞아요. 해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각자 검색해 보세요. 자기 이름 넣고 해보시면 맞아요. 그냥 거짓말이 다 나옵니다. 거짓말을 또 제대로 하는 거짓말, 여기 20번 그림에 나와 있는 거짓말이 있는데요. 예. 이게 중학생들 하는 연립방정식 문제인데 답이 79거든요. 네. 근데 아주 그럴싸하게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답이 13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진짜? 예,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이제 언어 모델이거든요. 얘가 그렇다 보니까 수학은 제대로 못하지만 이제 이용자로 하여금 뭔가 글을 쓰거나 뭘 찾거나 그리고 정답을 찾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을 제공한다라는 점이 메타버스랑은 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글에 적어놨지만 네, 사실 이 챗GPT를 결국 MS가 네네, 빙이라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죠?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게 파워풀하가 MS 오피스에 접목을 한다 그러니까 그죠. 엑셀 같은 거 이제 말로 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끝났죠. 그래서 우리 RA들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말했지. 이거 진짜 무서워. 우리 딱 하다가 야 이거 엑셀 함수 같은 거 다 외울 필요도 없이 이제. 그죠. RA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도 위험하죠. 뭐 위험해. 좋은 시절로 꿀 빨고 나는 이제 다 끝난 건가? 저는 꿀도 못 빨았어요. 심지어. 왜 흥분하? 저희 앞에 세대 분들이 더 좋으셨지. 미안하다. 네. 아닙니다. 하여간 무서운 일이야 이거 네, 진짜. 뭔가를 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제 업무를 더 빨리 볼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운동을 좀 연기를 하는데 그걸 문자로 써줘 했더니 이제 아주 유려하게 진짜? 써주고 그 중간중간에 좀 이모지 좀 넣어줘. 약간 부드럽게 보이려고 했더니 이제 막 중간중간에 예쁘게 그림도 넣어주고. 내가 놀란 일이 있어요. 우리 둘째가 이상한 교양을 하나 듣더라고. 어떤 교양? 철학 무슨 교양 강의를 듣는데 스피노자의 욕망에 대해 이거 교사비 안 듣겠지 뭐 욕망에 대해 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올드하니까 집에서 뭐 스피노자의 에티카 같은 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갈 거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몇 권을 이제 한두 권 읽었던 게 있어서 제대로 그래서 막 설명을 했어. 때 듣고 있더니 아빠 이럴 필요 없이 잠깐만요. 제 GPT에 진짜 내가 깜짝 뭐 이렇게 몇 가지 넣었는데 깜짝 놀랐어. 너무 잘 말하서. 그럴싸해. 오.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맞아요. 얘 스피노자의 시옷도 모르거든 지금. 진짜. 근데 리포트 쓴 거예요. 그럴싸하게. 그래서 아빠가 왜 이걸 아이한테 고백했냐? 아빠 이게 맞는 말인지 좀 고쳐달라는 거였는데 봤는데 맞아요. 와 그럴싸해. 맞아. 내가 그래서 진짜, 뭔가 보고 그냥 인간이 고칠 부분만 고치면 되니까 훨씬 더 빨리 하는 거죠. 진짜 큰일 났어 진짜 네. 이거. 그래서 이제 MS가 하려고 하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팀즈에 다 이제 이 기능들을 넣을 건데 뭐 초안 막 써주는 거라든지 앞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 만들어주는 거 뭐 이런 거 함수 같은 거 뭐 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도 기자들한테 뭐야 미팅할 건데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로 또 프레스 미팅을 위한 10페이지짜리 만들어 진짜? 바로 만들어줘요 PPT를. 야 진짜 큰일 났다. 네, 뭐 엑셀은 엑셀 당연히 너무 엑셀 RA들을 빡세게 해야겠다 이제. 그렇죠. 네, 그리고 팀즈 같은 경우 이제 줌이랑 비슷한 앱인데 이거는 이제 화상으로 그 회의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회의를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은 그걸 다 받아 적고 애들이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앞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제가 늦게 들어갔을 때 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챗 GPT라는 게 그 T가 트랜스포머라는 네. 구글의 그걸 쓰는 거고 네네. 그 사전 합습된 거 P 그죠. 그걸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영역이 커지고 있잖아요. 막 그림 그리기부터 그죠, 사진 그죠, 찍는 그죠. 것부터 그죠. 엑셀부터 방금 전 회의 요약 이거 관련된 생태계가 엄청 커지지 않겠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빙이 점유율이 꽤 이제 올라왔고 중국에서도 지금 모바일 말고 PC에서는 지금 제 기억으로 4월 달에는 바이두보다 또 높게 올라왔다 빙이. 예. 그래서 지금 좀 올라온 상황.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서 빙은 쓰게 해줘요? 빙은 됩니다. 예. 아, 왜 빙은 되게 해주죠?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이제 2006년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네이버가 이 지식인 서비스 내면서 당시에 뭐 야후나 라이코스나 엠파스나 코리아닷컴 이런 조그만한 그런 검색 엔진들 많았었는데 다 단숨에 눌러버렸던 때랑 비슷한 그런 변곡점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하긴 게 빙은 네, 나 이번에 있습니다. 있는 거 진짜 처음 알았어. 빙 자체가요? 난 아무도 안 쓰는 줄 알았는데 그챗 GPT 이후에 갑자기 MS의 빙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 빙빙빙 하니까 네네네네. 이게 검색 엔진을 몇 프로예요 지금? 굉장히 낮았잖아요. 뭐 3%밖에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낮죠? 네, 매우 낮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하이 싱글 정도니까 뭐 크게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동안에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갑자기 다들 하겠다라고 해서 뭐 시작이 구글처럼 검색 엔진이었든 아마존처럼 이커머스였든 페이스북처럼 SNS였든 카카오톡처럼 메신저였든 상관없이 다 우리도 이제 AI 하겠다라고 그쵸. 하는 게 지금 게임 최근에 업체도 다 AI 그죠. 한다고 그러고 네. 다 AI 한다고 그죠.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지금 바드 나왔고요.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이 바드라는 애가 그 자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하신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다라고 주장해서 결국에 이제 쫓겨났는데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레벨업이 많이 됐다라는 거를 이거 개발하던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고 지금 하는 거니까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그죠.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그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진짜 그 영화 허에 나왔던 그 인공지능들끼리 서로 다 연결이 돼서 다 막 학습하고 다 이미 진리를 깨닫고 했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타이탄이라는 언어 모델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얘들은 이제 베드록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개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특이사항이 타이탄 말고도 다른 LLM도 포함돼 가지고 갈아 낄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은 게 한 가지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도 이름까지 메타로 바꿨는데 결국에 우리는 야, 내가 봤을 땐 메타가 제일 삽질한 거야. 메타버스 페이스북 보면 자기 메타버스 막 그 이미지 넣어놓고 그랬는데 이거 아무도 안 쓸 것 같은데. 그 생성 AI는 이제 현재 우리를 이끌 기술이고 메타버스는 미래의 기술이다라고 갑자기 이제 한 발 조금 뒤로 빠진 모습. 그래서 이번에 컨콜 할 때도 이제 AI는 28번 말했지만 메타버스 7번밖에 얘기를 안 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예전보다는 발을 뺐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라마라는 언어 모델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좀 파라미터 개수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크기로 만들어졌다는 게 좀 다른 점이고 해서 아직까지 뭔가 압도적으로 이제 여기 가져오겠다라고 보여준 업체들은 없다 보니까 좀 주목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모든 플랫폼들이 다 여기다 지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지금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이거는 검색 품질 향상에 따라서 결국에 두 업체 모두 제일 중요한 사업부가 광고다 보니까 이제 이걸 통한 트래픽 근데 또 우려하시는 거는 검색이 금방 답이 나오다 보니까 체류 시간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도 한날 했는데 근본적으로 네이버 카카오의 모델은 검색해가지고 거기에 광고 보는 시간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 생태계가 무너지면 네이버 카카오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AI가 검색 쪽이라기보다는 좀 버티컬 영역으로 해서 뭐 그림 그리기 그리고 뭐 엑스레이 판독문 써주기 뭐 이런 특정 영역에서만 지금 활용될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 기존에 하던 무슨 어도브 같은 거라던가 네네네네. 여러 가지 그런 소위 기존 업체들이 굉장히 강력한 생태계를 갖고서 그죠. AI를 들어가게 되면 그죠. 그 이게 설 자리들이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AI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모아놓은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 기반으로 하겠다는 건데 카카오는 사실 다음조차도 지금 사업부 안에서 또 떼놨다 보니까 검색 엔진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통 내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버티컬 쪽으로 좀 그림을 짜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이버는 지금 블로그도 있고 뉴스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카페 글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학습시킨 하이퍼클로바 X라는 지금 모델을 이제 이번 7월 또는 8월 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어를 많이 학습을 했는데 과연 한국어를 많이 학습한 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데이터의 개수가 그쵸. 결국 이쪽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한국어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챗 GPT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챗 GPT가 대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네. 그건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가 들어간 뒤에 나온 그죠. 거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 정도가 한국어로 있다고 더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번역되는 것들도 있고. 그쵸. 그렇지. 그래서 한국어로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정보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어로 된 게 훨씬 더 많을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올 X, 하이퍼클로바 X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기존의 하이퍼클로바 그 전 버전이 하이퍼클로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강점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야라고 물었을 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서 앞에 대한 그런 이전 질문도 내용을 이해를 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만족도도 인지하고 호응도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발표를 했었었는데 근데 똑같은 질문을 이제 GPT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이게 좀 훌륭한 대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네, 비교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야. 그렇죠.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실적이 좋았었다 보니까 조금 가다가 다시 이제 꼬꾸라졌던 게 내가 원래 올해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좋게 봤던 것들이 있는데 다 잘 됐는데 안 되는 게 이거 하나거든.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나는 챗 GPT 세상이 이렇게 열릴 줄 몰랐었던 거예요. 작년에는. 근데 어떻게 11월에 열린 뒤에 엄청나게 이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네, 내가 이번에 우리 아들 것도 보고 깜짝 놀랐어 나는. 이게 뭐냐면 스피노자. 야,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긴 여러 가지 관련됐던 비즈니스들이 마구잡이 혼란에 빠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번역하는 그런, 그죠? 그치? 번역하는 것들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하여튼 한국어 이거로 접근하는 거는 네이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를 실제로 좋게 보던 지금 사람이었기 때문에 웹툰 같은 것들도 AI들이 그려가지고 나온 그러니까. 것들이 있으니까 웹툰 작가들 뭐 사실 뭐 그 그동안 아이디어만 잘 얘기하면 그죠? 지금까지 말로 써주는 것만 있었다면 데이터도 이제 만들 수 있고 엑셀로 그림도 그려주는 스타일이니까 스토리만 잘 잡으면 맞아요. 이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이 창작에 대한 영역을 AI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모두 학교에서 이제 뭘 배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그러니까 요즘 심심치 않게 나오는 책들 보면 챗 GPT랑 같이 썼다고 공저로 든단 말이에요. 그런 책들이 나오고 있어 지금. 뭐 근데 내용 보면 뭐 그냥 그런데 여하튼 지금은 초기 단계인데 야 이게 어디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뭐 출판사에서 나에게 감수를 의뢰한 책이 있어요. 소위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밸류에이션 1.0 시대가 있고 1.0은 비용 코스트에 관한 거였다면 3.0의 시대가 그 네트워크 효과인데 게임 체인저가 나왔을 때 변화가 확 생긴다고 보는 거거든. 애플이 그랬고 아마존이 그랬다. 근데 이번에 이게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거는 내가 훨씬 이런 거 갖고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하는 편이 아닌데 사실 메타버스나 나는 솔직히 말해서 가상화폐도 난 그렇게 안 받거든. 많이 안 쓸 것 같았거든. 근데 이거는 많이 쓸 것 같아서. 그쵸. 실제로. 그 검색 생태계 자체가 이게 시장 자체 구조가 바뀌는 시작된 거야. 우리나라 연구원이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터지죠.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거를 모든 플랫폼들이 개발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는 그냥 수요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반도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 같아. 두 가지인데 내가 작년에 이제 뭐 신종원 스테란도 얘기하고 올해 일단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자동차였거든. 근데 그건 내 경험이었어요. 뭐였냐면 자동차를 내가 그 회사에서 준 차니까 그 센서가 다 달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백하면 띠릭 하고 살아보면 울리고 이렇게 이미 익숙해져 있더라고. 근데 내가 어느 날 어떤 차를 대신 잠깐 몰아야 됐었어. 옛날 차인 거야. 운전 못 하겠더라니까. 왜요? 센서 같은 게 없으니까 와, 나 진짜 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 칠 뻔했어 뒤로 빼가다가. 그러니까 빼갈 때 그래서 내가 딱 든 생각이 자동차는 이제 엄청난 교체 수요가 벌어진다는 게 내가 올해 결론이었는데 하여튼 뭐 자동차도 그랬었고 또 하나 그런 비슷한 걸 느끼게 챗GPT 이것도 엄청나게 이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서 맞아요. IT 생태계가 또 한 번 변화가 크게 온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 우리 애플 처음 나왔을 때 저게 세상을 저렇게 바꿀지 몰랐잖아요. 몰랐죠. 그렇죠. 모든 게 다 여기로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 모든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될 거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카카오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이제 카카오는 코어 GPT라는 지금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미지 생성 모델 칼로라고 있고요. 아마 프리다 칼로에서 따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름은 잘 졌네. 그림 그려주는 거. 그리고 뭐 소상공인들이 이제 이커머스 하실 때 광고 카피 같은 거 써주는 거. 그리고 네이버도 지금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 소상공인분들이 하실 때 대본 짜주는 것도 AI 작가들이 써주고. 큰일 났다 진짜. 그리고 사실 뭐 AI 애널리스트도 나왔잖아요. 그 가상인물로. 그러니까 말도 사실 대신 해줄 수 있는 애들도 나오는 거죠. 진짜.
나이 들어서 잘했지. 일찍 태어났어요. 진짜 이게 한 20년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물론 AI를 활용한 더 전문화된 직업군이 생기겠죠. 그렇죠. 결국 이걸 잘 활용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되니까 그죠. 전문 지식이 더 있는 사람이 더 정확한 질문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죠. 근데 또 그거를 학습하면서 그냥 이 자체가 상당히 진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과연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나한테 얘기했잖아. 하와이를 가야겠대. 결국에 다 자연으로 귀화할 것이다. 하여간 이제 그래서 카카오는 또 이거랑 더불어서 지금 헬스케어 쪽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의사분들이 그 엑스레이 영상 보시고 제일 많이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 판독문 쓰는 거래요. 근데 이건 초안 작성을 AI가 해주는 부분들 이런 뭐든지 쪽에서 초안은 다 이걸로 작성할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카카오는 전반적인 검색을 좀 아우르기보다는 한 가지 분야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개발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봤을 때는 지금 7월 또는 8월에 이제 롤아웃할 하이퍼클로바 X가 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가장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고, 지금 주가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이제 흐름이 좋지 못했던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 한국어를 잘하는 게 과연 좀 더 앞서가는 부분들인가, 그리고 체류 시간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네. 제가 사실 자료를 갖다 보고서 정말 우리나라 연구는 정리를 잘한다고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 책을 꽤 읽었거든, 챗GPT 관련 아. 책들을. 근데 이게 읽었다 별 내용 없는 책도 되게 많았죠. 많더라고요. 와, 진짜 이따위를 써놨냐, 진짜. 다 되게 얇고 근데 급하게 내야 돼서 일단. 근데 상당히 이걸 나중에 이 AI 쪽으로 한번 자료를 한번 고민해 보셔도 네. 그래서 저도 공부를 방금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에. 같이- 커머스는 성장해요? 성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안해 이렇게 물어봐서 못하는데 사람들이 야 이걸 이렇게 되니까 커머스 시장도 참 걱정거리야. 그죠. 여기도 지금 뭐 어. 올해 한 8% 성장하면 뭐 땡큐거든요. 왜냐면은 성숙 시장 됐고요 이제.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베이스가 네이버 포시마크 왜 인수한 거야? 포시마크 성장이 떨어지니까 포시마크 인수하면서 성장률 이제 좋아 보이게. 내가 봤을 때 실제로 좋게 나왔어요. 나도 좋게 봤거든 그거를. 근데 이게 좋게 헷갈리더라고 이제. 그리고 회사가 아니라 일단 리오프닝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 더 좋아요 최근에 사실. 그러니까 온라인은 올해 어쨌든 불리한 환경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침투율을 봤을 때도 거의 목에 찼어요. 이제 더 침투율이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커머스에 소비하는 금액이 더 많아지려면 기존 품목을 더 사거나, 그게 아니면 신규 품목으로 확장. 제가 계속 신규 품목 주장하는 거는 약인데, 의약품 이거는 좀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지켜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에 약도 넘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간 당장 쉽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목에 찼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레드오션 탈출, 포시마크 인수. 그래도 이 회사가 한 그래요? 2.6조 정도? 2조 중반 정도 거래를 하는 회사여가지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성장률 자체가 그래도 커머스 전체로 봤을 때 한 40% 정도 성장하는 걸로 나와요. 이게 붙으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들어오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떻게 좀 풀어 나갈지는. 그래서 올해 숙제다. 좋게 봤거든 난 네이버를. 네. 이것도 있고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래도 비용을 줄이면 이익이 날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몇 페이지? 41페이지 나와 있는데, 한번 흑자 기록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2020년도였었는데, 당시에 보시면은 GP 마진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테이크 레이시라고 하는 이 수수료 같은 경우는 비슷했는데, 그리고 C2C다 보니까 이 테이크 레이트를 높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근마켓인데 우리가 수수료를 막 20% 넘게 올린다면은 아무도 거래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높이기 쉽지 않은데, 이제 비용만 줄이면은 어쨌든 OP 마진이 올라오는 게 확인됐고, 이때가 비용이 왜 줄었냐? 코로나 기간이어서 굳이 영업 비용이나 프로모션을 안 해도 이제 사람들이 자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OP 마진 올라갈 수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2월부터 해가지고 조금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1분기 때도 실적에는 그렇게 좀 뭐랄까 흠을 주는 요소로 작용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는 선물하기가 그냥 다거든요. 그래서 선물하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제일 압도적으로 지금 카카오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왜냐면은 이 선물이라는 거는 실물로 구매를 해서 그리고 만날 약속도 정해가지고 직접 전달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생략을 해버리고 바로 연락처로 쏴버릴 수가 있다 보니까 새롭게 타인을 위한 소비를 온라인으로 이제 침투시킨 그런 시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이 올해 좀 집중하는 부분이 이 톡비즈 개편인데, 그러니까 톡비즈라 하면 그 카카오톡 내에서 돌아가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채팅 제일 많이 하시는 그 탭에서의 DAU가 4천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 친구들 있는 탭 하고 제 프로필 나오는 그 탭 같은 경우에 지금 2천만 명 정도거든요, DAU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게 이제 올해 톡비즈 개편의 핵심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프로필 공감 스티커라든지, 그리고 프로필에다가 제가 쓰고 있는 이모티콘 스티커도 넣을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또 지금까지는 생일만 공유 가능했는데, 그 외에도 뭐 졸업이나 승진이나 출산이나 뭐 이런 일상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좀 공유 가능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커머스 거래로 결국에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5월 달에 이제 오픈 채팅 아예 뷰탭에서 그러니까 뷰탭으로 따로 빼가지고 지금 세 번째 탭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계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광고 단가도 올리고 체류 시간도 늘리겠다라는 계획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광고 시장이 보통 상반기에 별로 안 좋고 하반기에 이제 남은 예산들을 다 투입하는 모습으로 나오다 보니까 하반기가 성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까지는 조금 슬로우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건 네이버, 카카오 둘 다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쪽인데, 이쪽은 상당히 잠재성이 있죠. 네. 여기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림 4개. 그러니까 TV보다 OTT. TV 볼 것도 없어요, 요새. 네, 안 보죠. 그리고 어제처럼 OTT도 막상 시청에 넣으면 이제 저번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집에서 하도 이것저것 보고 있어가지고 구독을 디즈니도 플러스. 보고 저기 애플 TV가 좋더라고.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또 몇 개 보고 나면 볼 거 없어. 이것도 문제야. 이것도 맞아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그리고 뭐 전자책 커지는 거 너무 당연하고, 그다음에 그치. 여기다 진한 파란색처럼 요새 CD 잘 모르시잖아요. 다 스트리밍 하시고, 네, 그리고 게임도 다 모바일로 넘어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라는 것도 사실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플랫폼들이 다 흡수를 하기 시작했다. 뭐 책이든 음악이든 아니면 뭐 비디오든 뭐 모두 다 그런 상황이라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는 아직 이제 돈을 해외 쪽에서는 딱히 카카오 피코마 외에는 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는 웹툰이 거의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뭐 웹툰 같은 경우 지금 성장세가 약간 둔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성과가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아모레퍼시픽 느낌으로다가, 예, 국내는 이제 성숙 시장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나간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좀 벌어들여야 되는 상황을 지금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게 네이버, 카카오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들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여기 보시는 이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서, 예. 잘 드라마 보면 뭐 다 요즘 뭐. 그죠? 예. 저의 이 원소스 멀티 유즈의 제가 기억하는 가장 최초의 원소스 멀티 유즈는 H.O.T. 영화가 있었거든요. 에이지 오브 피스라고, 평화의 시대라고 해서 저 중학교 때 나왔던 영화인데, 그런 식으로 가수가 영화도 찍고 캐릭터도 나오고, 그리고 뭐 게임도 만들고, 그리고 그거 의류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디즈니가 1920년도에 구사했던 전략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 IP를 확보하는 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뭐 네이버, 카카오가 다들 지금 웹소설, 웹툰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붙여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업을 한창 하기 시작했던 게 2021년도다 보니까 성과는 뭐 빠르면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어서, 이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 60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사실 부담은 없는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우리 삶에서 얘들이 빠져나갔느냐? 그건 그것도 아닌데. 아니고요. 예, 그리고 다들 지금 구조조정을 겹치고 있는 상황,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비용 줄이고,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승자가 탄생을 할 건데, 이제 AI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들한테 도움을 줄지 아니면 오히려 좀 해악으로 작용을 할지는 지켜봐야겠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는 탑픽으로 네이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셔가지고 많아갖고 네, 92페이지랑 93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멀티플을 그렇게 세게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업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검색 쪽, 그다음에 커머스 쪽, 그다음에 종속기업으로는 지금 웹툰이랑 이 네이버 페이 쪽에 있는 파이낸셜,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렇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일본에 가지고 있는 G홀딩스까지 해서 목표 주가는 지금 27만 5천 원 잡고 있고요. 사실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었죠. 저희가 이제 실적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썼으니까. 예, 3,100억. 저도 조금 높게 본 편이었는데, 컨센 대비해서는. 근데 이제 3,300개 가까이 나왔다 보니까 훨씬 더 잘 나온 숫자였었고,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오르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요소들 때문에 조금 힘들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쪼개기 상장을 많이 했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런 친구들 다 이제 올라왔다 보니까, 남은,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 이제 원래 상장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이제 이것도 일단 SM을 좀 인수를 했다 보니까 이거랑 좀 일단 붙여서 시너지 내는 거에 일단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올해 2분기부터 연결로 붙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제표에는 그, 연결 내용은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이번 2분기 프리뷰 때 반영을 시켜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과도기인 거는 맞고, 그리고 누가 좀 잘한다라고 딱 성과를 보여줬다고 보기에도 약간 초기 상태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스터디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국내에서 일단 확실한 거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AI 쪽에서는 훨씬 더 앞서 나가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 정말 중요한 기업인데 어쩌면 작년과 올해 들어서 정말 시장을 뒤흔드는 큰 변화의 시발점인 것 같은데 네. 난 혼자서 이 생각했는데 네이버가 의외로 카카오가 이제는 정말 회사를 다 쪼개야 되는 거 아니냐 완전히 다 나눠서요. 뭐 커머스도 그치. 커머스대로.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옥석을 가르기를 네이버도 맞아요. 해줘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면 맞는 그렇지 말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터 기업 가치를 치면 뭐 하이브나 이런 걸 가치를 받는데 여기 가치 못 받을 거고 그쵸. 사실 피코마 비롯해 일본에 뭐 라인도 있지만 피코마도 일본에 어쩌면 잘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맞아요. 좀 그런 식으로 오히려 그렇게 해야 이게 지금 뭐 완전히 얘네가 무슨 플랫폼 업체로서의 그런 지위만 유지하려고 그러면 되게 만만치 않다는 맞아요. 생각. 그래서 알리바바가 최근에 이제 6개로 쪼개서 따로 다 이제 상장을 하겠다라고 그게 맞는 것 네, 같다니까. 하는 게, 그리고 알리바바 자체로는 이제 타오바오랑 티몰은 그냥 캐시카우로 가져가되 지주사처럼 바뀌겠다라고 한 내용도 내가 같습니다. 가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 신문사들이 있다가 네이버에서 신문사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거의 신문사가 수익 구조가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의 생태계가 이제 AI 생태계가 커지면 이 검색하는 그 플랫폼 자체가 그냥 되게 형태가 바뀌어 버릴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무슨 뭐 검색을 하고 광고도 보고 막 여기로 해서 이런 세계가 아닌 생태계로 그렇죠. 바뀔 확률이 매우 그렇죠.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하나 전문 영역들로 따로따로 다 재편되는 느낌. 맞아요. 네. 예전에는 그냥 한 곳에 다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광고지면 늘리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뭐 배너 넣고 하는 것들이 계속 무한대로 증식이 가능했다면 이제 그거보다 말씀 주신 뭐 것처럼 장기적으로 배너 광고 시장 이런 것들도 정말 맞아요. 답 없어지는 것 네. 같고 뭐 지금 당장 금융원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주가에 당장 영향은 없겠지만 10년 뒤를 바라본다면 뭐 제가 요즘 올해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뭐 제가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이제 뭐 어디 교육 같은 데 가면은 꼭 맨 앞에 넣는 그림이 올 초부터 그 챗GPT 그림을 넣었었거든. 깜짝 놀래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왜 놀래냐면 두 가지 업데이트라 그래. 그 사용자 수랑 주가 상승률 엔비디아를 두 개 넣어놨는데 업데이트 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지금. 나는 더 와닿더라고. 아 이게 진짜 장난 아니게 변화가 생겼구나. 그래서 하여튼 뭐 항상 우리가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지만 강력한 게임 체인저에 출연했을 때는
그거 인정해줘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를 다루면서 오늘 오리나 연구는 워낙 저랑 오랫동안 우리 같이 고민해 왔기 때문에 대놓고 내가 아까도 말하지만 새로운 기회인 것 같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그쪽 생태계 공부로 바뀌어야 되는 거. 그러면 나중에 진짜 유튜브도 많이 바뀌지 않겠어? 유튜브도 그쵸. 그래서 유튜브도 이게 과연 그러니까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냥 아까 OTT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너무 뭐가 많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널려 있는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에 대한 부분이랑 그다음에 제가 요새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사람들은 검색을 왜 하는 걸까? 그치. 네. 지식을 얻으려고 했던 하는 거지. 건가? 그냥 재미로 하는 검색도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치. 네, 그런 부분들이 요새 제가 하는 고민이에요. 검색이 돈이 되는 시대였단 말이야. 검색을 하면 광고로 돈을 벌 수가 있는 시대였는데 구글이나 뭐 유튜브나 이제 그 시장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재미로 할 수 있는 시장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유는 예전에 저희 방학 숙제 할 때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백과사전을 맞아. 봐야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인터넷으로 넘어왔는데 그거를 한 번 더 정제해서 보여주는 GPT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만 이게 쓰여질 것인가? 그게 아니면 정말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웹에서 서핑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웹서핑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는 시장도 과연 있을까?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걸 지금 모르니까 전쟁이 일어난 네. 것 같고 완전히 발상을 전환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승자는 MS 같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MS가 승자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머지 회사들은 프로덕트가 없었던 곳인데 난 다 프로덕트 갖고 있는 것들만 될 것 같거든요. 이건 정말 방송은 상관없이 나도 요새 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MS는 오피스라는 프로덕트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한 시장을 갖게 될 것 같고 AI를 활용해서 맞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엑셀을 갖고서 온갖 것을 하는 회의 자료도 만들 수 있고 또 이게 엄청 진화할 것 같고 어도브 같은 데가 또 진화할 수 있고 온갖 그 프로그램 디자인 뭐 프로그램이 있고 다 일 거 아니야. 이런 그걸 심을 수 있는 그치 게 그런 것으로 다 분화될 것 같다는 거지. 그럼 검색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 질문에 대하면 옛날에는 무슨 그림을 만드는 게 좋을까 뭐 검색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내 꿈이 원래 드라마 작가도 하나 중에 있잖아. 꿈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갑자기 희망이 생겼어요. 아, 이거 대강 스토리를 짤 수 있겠구나 이제 지금. 사용해 보십시오, 진짜. 아, 그러니까 해보면 깜짝 놀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우리 아들이 그거를 안 보여줬으면 내가 안 와닿았을 텐데 나 처음에 뭐라고 했거든 내가. 야, 교수님이 그걸 공부하라고 스피노자의 용명을 하라고 했으면 스피노자의 에티카는 못 읽겠지만 뭐 주변서라도 읽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스피노자. 아니 뭐 주변에 아니 그 책이 있어 교수의 무슨 책인데 그 일본을 뭐까지 넣어가지고 했더니 뭐 되게 짜다랬더니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 또 글이. 맞아요. 매번 다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빠 어떤 질문을 넣으면 좋겠냐고 나한테 물어봐서 사실은 스피노 자체를 몇 권 꺼내서 내가 그걸 좀 몇 가지 인용을 해줬지. 그랬더니 갈수록 좋아지는 거야. 그게. 내가 우리 아들은 스피노자의 시옷도 모르니까 처음에는 정말 허접했는데 약간 그래 나도 재밌으니까 이제 몇 가지를 더 추가했더니 와 이거는 딱 그때 들었지 생각이 드라마를 써야겠다. 써야겠다. 이거 되겠구나 이게 지금. 무슨 내용? 여의도인가요? 여의도 플러스 뭐 욕망과 뭐 이런 어떤 거가 그래서 근데 작가들 세계도 진짜 많이 흔들리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사진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웹툰도 그렇고. 실제로 게임은 진짜 많이 진짜? 네, 한대요. 거기 게임 그 그림하고 네, 그런 거는 지금 그거 나도 봤어. 게임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엄청난 노가다였는데 네. 그게 엄청 쉬워졌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그거 하던 사람들 완전히. 맞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고 글도 써주고 뭐 다 해주니까 그리고 코딩도 해주니까 코딩 배울 필요가 없죠. 원래 코딩이 복사해서 갖다 붙이기거든. 그걸 다 짜주니까. 그걸 짜줘버리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이 이 정도 초기 단계인데 이 정도면 야 매년 진화하는 속도가 네. 무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는 이 내용도 보시지만
앞부분 요약된 부분은 프린터에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리나 연구원한테 오늘 컨디션도 안 좋다는데 꼭 그 녹음을 하자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네. 사자 정리하고. 사자 네. 그래도 끝까지 할 거 하네. 네. 저는 폼 미쳤다. 너무 식상하다 진짜. 스피노자 어떠세요? 싫어. 그러면 너무... 아니야 오늘 진지하게 할 거야. 진지하게 할 거야. 격변 시대. 격변 시대. 응. 격변 시대 그리고 오랑이가 스피노자 폼 미쳤다. 오랑이라고 원래 이름이 있었던 거야 진짜 금메로. 네. 오랑이 같은 아니다 그만해야지. 네.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